네,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는 박지원의 내가 해봐서 아는 데입니다. 정치구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과 함께 각종 정치 현안, 내가 해봐서 아는 것들을 다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이렇게 뇌물 받고 네? 오리발 내는 것은 안 해봤어요. 아, 지금 김건희 여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심지어 외신에서 예. 이렇게 망신을 국민들이 왜 져야 됩니까? 심지어 뭐 예를 들면 영국의 BBC, 월스트리트저널, 타임즈, 로이터 이런 것은 별 문제라도 남미 페루 언론에서 영부인의 $2,200짜리 명품 가지고 웃기는 거 아니에요? 예, 한국이 흔들리고 있다. 뭐 이런 그렇죠. 내용이 있죠. 예. 예. 그러면 네. 윤석열 대통령은 왜 외교예요? 자, 영국도 찰스 왕 초청받아서 황금마차 탔다고? 그게 왜 자랑이에요? 72억 그런데 지금 벤틀리 언제 이야기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나가시나요? 2월 중순. 2월 중순. 이거 일정은 아직까지 오프 더 레코드여서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 2월 달에 나가신다. 예. 그러면 김건희 여사 나가시나요? 원장님이 알려주셔야죠. 아니 글쎄 나가시면은 외국 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나라인지 모르지만은 그 명품백 들고 왔나 이렇게 전부 다 볼 거 아니에요. 그 양주 다 가지고 왔나? 그 화장품? 진짜 이건 말도 아니에요. 그럼 같이 가면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같이 가야죠. 아니 대통령이 다들 가방 들고 왔나 볼 거라면서요. 아니 그렇더라도 같이 가셔야지. 안 가시면 안 되죠. 그렇지만은 저는 가시기 전에 이러한 문제를 국민들한테 밝히고 또 특검을 받는다 하는 것으로 가셔야지. 안 가시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죠. 거죠. 네. 근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러니까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건 안 해봤다니까요. 오리발 내미는 건? 네, 오리발 내는 건 이건 심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대담도 원래 이야기가 나오다가 안 하려고 하는데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KBS하고 대담을 해서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을 하시겠다 했는데 제가 경고했잖아요. 거기서 해봐라. 국민들이 불타고 있는 민심에 휘발이 확 끼어져 버리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대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임기 한 달 맞이했는데 사실 여전히 김건희 여사 이슈가 가장 큰 숙제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뭐 오늘 또 오찬을 하고 별도로 대통령과 30분 얘기를 했다는데 이건 봉합이 아니에요. 은발에 오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곧 터진다. 안 터질 수가 없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나는 변한 것이 없다. 그러면 누군가는 변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가 변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변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지금 곧 이제 공천 파동이 날 거고 특검 재의결 투표를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욱이 KBS하고 이렇게 대담을 해서 옮긴다는 것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불타는 불섭에 휘발유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국민이 이게 우리 뭐냐? 도대체 우리를 졸로 보느냐라고 하는 건데 저를 차라리 하려면은 시사인하고 해라 이거죠. 네, 지금 대통령 보고 계시죠? 영상 편지 그렇죠. 하나. 시사인이나 한겨레나 경향신문이나 시사인 1등. 혹은 MBC하고 해야지. 그러면 또 좀 이해가 돼요. 시사인에서는 국민이 궁금한 질문을 다 할 거예요. 또 대통령의 답변에 따라서 계속 추궁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박 전 원장님께도 계속 추궁하면서 여쭙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시사인 기자로 취직해가지고 하면은 잘했을 건데.
시민 기자. 그러시게요. 예. 아니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그럴 수 거잖아요. 있죠.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은 4년 임기 동안에 150회 기자회견, 노무현 대통령도 150회, 네. 훌륭한 박근혜 대통령은 2번, 더 훌륭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에 한 번 하고 지금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민주주의를 한다고 그래요? 그 심지어 지금 특정 언론사와의 대담도 대통령이 사과를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입장을 표명한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사과나 유감 표명까지도 갈 수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아니, 사과를 해서 해결될 문제냐고요. 근데 심지어 그것도 안 할 것 같은 분위기라는 거죠. 무슨 뭐 얼마 물리려고 하는데, 아니 그 이수정 교수도 참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수정 교수가 맨 먼저 사과, 또 김경률 비대위원도 같은 얘기를, 둘이 연기를 피웠잖아요. 군부를 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살살 부채질하면서 키워가다가 칵 걸렸는데,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덫에 빠진 피해자다. 왜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예요? 세상에 나 뇌물 받고 피해자라고 하는, 나도 좀 뇌물 받고도 피해자라고 하는 소리 들어봤으면 좋겠어.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총체적으로 집권 여당의 사람들이 국민을 얕보고 국민을 졸로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라도 하지 말아야지. 그 원장님께서 비서실장이시라면 그 사과나 유감 표명이 아니라 수사를 받겠다고 당연히 해야죠. 한다는 말씀이신 아니 거죠? 저도 누차 얘기를 했지만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면서 두 아드님을 구속해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빨리 말씀 안 하시더라니까요. 4시간의 충묵이 있었다 그 말씀하셨어요. 예. 그 마지막 막내 아들 결혼할 때는 4시간 동안을 말씀에도 말하지 않고 했는데, 그냥 이호 여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는 하세요 해가지고 이제 두 분이 했는데, 아니 비서실장을 그런 거 하려고 비서실장이 있는 거예요. 응? 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물러가 얘기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되치기 당해버리잖아요. 내 발표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원법 위반, 정치 개입, 선거법 위반, 그 행위를 전달한 이관섭 비서실장도 마찬가지인데, 민주당이 고발을 하면은 조사받겠죠? 어제 이제 기자회견에서 하겠다라고 밝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조사를 받아야 돼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꾸라지예요. 제가 내가 한 겁니다. 법꾸라지. 한동훈은 법꾸라지다. 한동훈 아니 그러니까 그 말 자체를 처음 만드셨다고요? 예. 우병우 전 수석한테 하셨죠. 내가 법률 미꾸라지다, 법꾸라지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나갔잖아요. 법꾸라지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핸드폰은 프란식 못하게 딱 해버리잖아요. 남의 핸드폰, 나는 이 핸드폰이요 몇 번 갔다 왔어요. 참. 나 이거 내 불쌍한 핸드폰, 진짜 주의를 잘못 만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갤럭시를 사용해서 아이폰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장님? 아니 그래도 내가 물론 국산품을 사용하는 것이 꼭 애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제가 국산품 써야지. 아이 저는요 비밀번호 18자리 전부 광주에서 해 입는다니까요. 응? 그러면 안 되지. 네. 원장님 와중에 까칠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럼 돈봉투도 사과하면 끝나는 거냐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는데 약간 민주당을 겨냥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돈봉투도 사과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수사하고 있긴 하죠. 수사해야죠. 예. 저만큼 수사해라 이거죠. 돈봉투는 100만 원인지 300만 원인지 그래요. 20명인데 지금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잊어볼 만하면 한 사람 불러가서 민주당의 도덕성이 이겁니다 이거 하는데, 자기들은 300만 원짜리 디올백, 양주,
화장품, 책 해야죠. 이제 뭐 돈봉투 봐주라는 소리 절대 안 해요. 저 그 잘못했으면 잡아가야지. 최재형 목사의 주장이 이제 아마 말씀하신 양주라든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물건들인 것 같은데 고당 사실 영상으로 남아 있는 건 디올백이긴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그거 받을 때 김건희 여사가 이제 남북 관계를 본인이 좀 신경 쓰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거기 내가 그 최 목사님을 만났어요. 언제 보셨어요? 뭐 우연히 봤어요. 최근에. 최근에. 그 백준 이후죠. 그렇죠, 당연히. 예. 올해. 그런데 자기한테 경찰이고 검찰에서 아무 연락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 수사도 안 하는구나. 나는 그렇게 알았는데 그분이 대북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대북 활동을 북한 재미 활동을 목사로서 하는데, 예. 재미 목사로서. 그 오늘 태영호 의원이 며칠 전에 그 사람은 북한 공작원식으로 아주 나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모르죠. 저는 진실인지 아닌지. 그렇지만은 저 같은 대북 문제를 진보적으로 하는 사람도 그러한 사람들의 책을 받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그분이 그 10권인가 책 중에 2권이 북한 문제 책이 있다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나도 대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 소리 들어서 그래도 김건희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회담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길을 한번 텄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이 비정상적으로 전달이 됐다고 하면은 만약 박지원이가 그 책을 받았다고 하면 저는 이미 국가보안법으로 쨍이야. 핸드폰 이미 뭐 몇 번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요. 네. 난 불쌍한 핸드폰 들어가 버려. 자꾸 나오니까 너 얘기한다. 네. 아니 김건희 여사가 근데 대통령이 아니시잖아요. 뭐 대통령이지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시중에 대통령 김건희 윤석열 영부남 그럼 뭐 자꾸 몇 번 얘기해줘도 아직도 받아 써놔요. 근데 정말 실제적으로 영부인이 남북 문제에서 내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있으세요? 그 청와대에 근무하셨으니까요. 남북 관계도 워낙 많이 하셨고. 네. 왜냐하면은 가셔서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김정은 부인 이설주 여사하고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김여정도 자기 동생이지만은 그런 역할을 해서 저도 김여정하고 만나고 잘 지내요. 그런데 누가 됐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검증되지 않은 북한의 서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실이 경호실이 허술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 서 계시잖아요. 예. 뒤에 거기 뭐하러 서 있어요? 왜 서 있어요? 원래 그분들 역할이 뭐예요? 그분들은 영부인이나 대통령한테 들어오는 물건을 검색해보고 검증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정상 내외한테는 물건을 직접 주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비서실 또는 의전비서관을 통해서 전달되죠. 서류 하나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보면은 정상회담하고 두 정상이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선물 주고받는 게 안 나오잖아요. 그만큼 철두철미한 거예요. 근데 그 영상에 보면 직접 했죠. 받으시잖아요. 직접 받고 그 몰카한테 이제 이 덫에 걸렸다는데 그 몰카에 카메라만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거기에 위험한 무기가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지. 경호나 의전상으로도 완전 실패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니 그 진보당 국회의원 전주에서 악수하고 말 몇 마디 잘못했다가 개처럼 끌려 나오는데 현역 국회의원을 중인 환실에 그렇게 끌고 나오는 참 야무진 경호처가 대통령 영부인한테는 그렇게 해서 되냐 이거죠. 그리고 나는 더 의심스러운 게 이제 그런 의혹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특검을 해서 그런 걸 불식시켜줘야 돼. 그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나오는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 뭘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있었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 말 하면 또 잘못하면 고소하니까 말 못하지만 뭘 가지고 어떤 사람이 뭘 했는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을 안 해야 되지만은 그런 의혹이 있으면은 풀어주는 것이 대통령, 특히 영부인의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것도 말로 그냥 사과로 넘어갈 게 아니라 수사를 해서 풀어야 된다. 아니 사과해서 돼요? 예. 박지원이가 뇌물 받고 사과하면 돼요? 그런다면 뇌물 안 받고 살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프레임이 어느새 뭐 사과하냐 마냐로 되게 좁혀 들어가 버린 것 아니 같아요. 글쎄 그러한 예. 프레임으로 가지만은 민주당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민주당이 사과 요구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은 오직 특검으로 가겠다. 그리고 그 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외에도 그러한 문제를 포함시켜서 한다. 이런 것만 돼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 관심이 이제 설이 다가오니까 이 재표결 언제 하냐라는 부분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원장님. 심지어 오늘 보도 보니까 총선 이후까지도 넘어가는 걸 민주당이 고민한다라는 중앙일보 단독 아니 보도가 그러기 있더라고요. 때문에 네. 그것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전략적 전술적 판단을 해야 되고 민주당 지도부의 원내 전략이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에 맡겨두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언제 국민의힘 공천 학살에 대해서 많은 현역 의원들이 이준석 소위 개혁신당으로 넘어가느냐 이런 타이밍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그걸 서둘 필요 없어요. 원내대표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켜보다가 다 보고 있다가 예. 결정적 순간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박근혜 탄핵 때도 그랬지만은 김건희 특검도 상정이 목표가 아니라 가결이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둘 필요 없다. 잘 두고 보자 이거예요. 김건희 여사 이슈를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아까도 제가 잠깐 한동훈 위원장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김건희 여사 이슈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굉장히 일정 부분 발목이 될 수도 있고 점수를 잘 받고 있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실 수도 있는 것 같다라는 건데요. 한동훈 위원장 한 달 평가를 아까 잠깐 이제 하시긴 하셨는데 좀 잘한 건 없다고 그럼 보세요? 한동훈 위원장이 뭐 젊은 사람답게 액티브하게 돌아다니고 이런 것은 잘한 것도 있겠죠. 그리고 가령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 사건 후로도 나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 이것은 최소한 특검 사과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은 잘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과 원내대표와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진 것 같은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왔다 갔다 한지 누가 알겠어요. 대통령실 공식 발표로는 민생 이야기만 했다라고 그 하더라고요. 공식 발표하고는 봤어요. 서천에 가서도 홀다 90도로 인사하고 같이 기차 타고 왔는데 1시간 동안 민생 얘기만 했다. 민생 무슨 얘기했어요? 오늘 또 민생 무슨 얘기했어요? 거기다 갖다 붙여놓고 안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최소한 2가지 명령. 김건희 특감 절대 하지 마라. 공천은 용액관들로 해라. 이러한 것이 수정되고 그러한 권한을 당에 넘겼다고 하면은 획기적인 변화죠. 그렇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건 남아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는 신평 변호사도 그러한 그런 뜻으로 글을 썼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해야 된다는 식의 그렇죠. 글까지 쓰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퇴가 한다, 어쩔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한 사람은 박지원, 신평.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중을 모르지만은 좀 아시지 않으세요? 변호사는 심중을 멘토라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국민이 상식이 그렇다. 정치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국민의 상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국민 생각이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정치를 해라 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늘 말씀이에요.
결국은 공천 문제라든지 특검법 문제로 한동훈 위원장이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해주신 거네요. 지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은 김건희 여사가 그 상당히 전에 그 최훈 중앙일보 편집인의 칼럼에도 그러잖아요. 후보 되기 전에 입당 문제 얘기하니까 우리가 입당하면은 내 문제가 해결되나요? 나를 보여줄 수 있나요? 예, 그렇죠. 예. 보여줄 수 있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서는 이상한 말도 나오지만 어떤 말이요? 그 말은 못해요. 이따 힌트만 이따 내가 끝나고 얘기해 줄게. 단어만 키워드를 아니요. 뭐 네, 그거 네. 왜 했다가는 큰일 나요. 아, 저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선거 전에 안 잡혀가고 해남완도 진도에서 승리해야 제가 또 국회의원 되면은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우도 벗고 한번 싸울 거예요. 제가 싸워야 돼요.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한 몸.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말 잘못했다가 잡아가 불면 안 이런 되죠. 말은 잘못해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김건희 아니요. 대통령. 유혹해도 빠지지 않습니다. 네. 아니,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아니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말씀처럼 지면요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정치적 생명은 순간적으로 끝날 거예요.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대통령 부인의 정치 생명은 유한한 거예요. 길어봐야 1년이에요. 그러니까 총선 후에 대선까지는 2년이 남아 있는데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과 함께 국민의 상식으로 정치를 해야 살아남고 안 그러면은 끝나는 거죠. 그러면 국민적 상식으로 공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용액관이 내려오는 걸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아야죠. 근데 김건희 그러면 특검도 해야 되고. 예. 예. 근데 그러면 본인의 정치적 생명력이 잠깐은 죽는다. 잠깐 죽죠. 왜냐하면 김건희, 윤석열 두 분이 그대로 두겠어요? 해임시키지. 해임시키더라도 자기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박수를 받죠. 당장은 윤석열이 이기겠지만 결국은 한동훈이 이기는 시나리오를 그럼 말씀해 주신 거네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그것이 민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혹자들은 한동훈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다. 올라가야죠. 그것이 국민 생각이니까. 그렇지만은 절대 2년도 채 되지 않은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네 분한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길 수가 없다. 이것이 권력이다.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를 하나 짚어주셨으니까 앞으로 이제 원장님의 예언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하도록 맞아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짚을 게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개혁신당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잔류를 선언하시고 심지어 이제 공천을 신청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원장님? 이 정치 구단이 보시기에는 저 의미가 뭔가요? 제가 수차 얘기했잖아요. 이준석 대표의 스펙트럼은 넓고 그래서 정의당 그러한 노선도 품을 수 있는 진짜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그런 정치인이더라. 그런데 상대적으로 유승민 전 대표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대북 정책이, 경제 정책이, 노동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서 이제 대구 출마 정리가 돼서 이제 잘 되는구나. 그리고 또 한 푹 나가서 이준석 당대표, 유승민 대통령 후보 이렇게 역할 분담도 잘 되는 것으로 봤어요. 진행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갓파더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달갑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왜요? 아무튼 그래요.
아시는 게 있는 것 그리고 같은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양양자, 금태섭을 함께 묶으려고 하는 게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유승민 대표가 동참을 하지 않으니까 저는 동력이 약간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거기에서 나가면은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보수, 영남 이런 것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호남, 진보, 특히 대북 정책에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옹호하는 이낙연 대표와 함께 갈 수 있겠느냐. 저는 정체성 때문에 또 이해득실 때문에 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봤는데 그게 현실로 나타났어요. 방금 저희 출연하셨던 국민의힘 보좌관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크게 졌을 경우에 다시 한번 본인한테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비대위가 꾸려지면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예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승민 의원은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회를 보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으로 가서 스펙트럼이 넓은 데서 자기 정체성을 흐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국민의힘에 남아서 대학하는 꼴을 보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이나 원희룡 의원, 나경원 의원, 유승민 의원 같은 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화를 날아가도록 그렇게 두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도 오늘 그랬더라고요. 검사가 정치에 물들면 안 된다고. 정치 맛을 보면 안 된다고. 본인도 검사 출신 아니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는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자기가 검사 물을 빼는데 3선 되니까 빠더라. 8년이 지나니까 빠더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직은 엊그제 벗어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도 검찰이죠. 명령하면 복종하고 따라가고.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중요한 견제죠. 그 정치인들이 보통 생각하나요? 그냥 하는 말은 없다라는 없죠. 말씀이시네요. 예. 없죠. 제가 하는 말도 진정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은 여튼 대권 잠룡들이 많아서 이렇게 경쟁이 좀 되고 이렇게 하면 또 국민들 보기엔 재밌어가지고 재밌죠. 다이내믹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아니죠. 민주당도 잠룡들이 많죠. 아니 박지원 그러니까 원장님 빼고 이낙연 전 대표도 당 나가셨잖아요. 함께 하고 있었으면은 플랜 B가 될 수 있고 잠룡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지금 현재로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앞서고 있지만은 앞으로 향후 2년이 남았는데 총선 끝나고도 혼자 하라고 놔두겠어요? 박지원도 나가고. 출마 선언 오늘 여기서. 그렇죠. 김부겸도 나가고. 정세균도 하고. 대선 출마 선언. 할 거예요. 예. 거기에서 우열이 가려져야지 혼자 독식하면 안 돼요. 민주당도 충분히 경쟁군이 그럼요.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원장님 그런데 지금 여튼 주말 사이에 그 개혁 미래당이라고 해가지고 우선은 원칙과 상식 그 의원들 그리고는 이낙연 대표가 당을 합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름을 개혁 미래라고 하셨거든요. 결국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랑 합치고 싶어서 러브콜 보낸다고 이해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봐요. 아무튼 뭐 이준석 대표가 재밌는 얘기를 했던데 중국집 잘 되니까 이름 비슷하게 옆에다 열면은 그게 잘 되냐. 짝퉁이지. 그런데 아무튼 개자 들어가는 당이 많네. 개혁신당, 개혁미래당, 개미당. 개미당이요? 개미당도 처음 알았습니다. 개신당, 개딸 뭐 많아요. 아니 근데 결국 안 될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낙연 대표 쪽에서는 저는 계속 이준석 개혁신당과의 통합 연대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과의 관계를 보더라도 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봐요. 그러나 이낙연 전 대표 개혁 미래당 네네. 이분들은 쫓아다니겠죠. 그러면 러브콜 많이 보내잖아요. 네네. 그래도 안 된다. 그렇죠. 예. 나성에 가면은 누가 편지 쓰는지 알아요? LA 외로운 사람이 말씀하시는 있습니다. 건가요? 나성? 나성에 가면은 편지해요. 제가 그 노래 모릅니다. 시대 차이가 있구나. 그럼 결국 사당 구도로 선거를 우리가 이제 기표할 거라고 보세요, 원장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작년부터 제가 반드시 보수가 분열되면은 선거는 구도와 바람이기 때문에 이 보수 일진보로 민주당이 식은죽 먹듯 승리할 수 있다 했는데 제 왼수들이 나오니까 이제 2대2가 돼서 1대1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크게 보수 안에서 두 그룹, 진보 안에서 두 그룹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태섭 전 의원은 이제 이준석 대표 당으로 저는 갈 거라고 그리 보세요. 합쳐질 거예요. 김종인 처음부터 위원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이 사당 체제가 가는 거 잘 간다면 아마 원장님의 예언이 그대로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자꾸 내 예언을 얘기해요? 천공 스승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천공 스승 요새 뵙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와중에 댓글로 하하지호님이 윤석열 잘한 것 딱 한 가지 아내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그렇죠. 원장님도 그 말씀 많이 해주셨던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한 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국민의 나이를 한두 살 내려준 것. 그 수혜자가 접니다. 두 번째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 저는 잘못해가지고 제 아내가 5, 6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외롭게 사는지 아세요? 세 번째, 그것은 뭐 생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외국 노동자들을 과감하게 수입해 줌으로써 농어촌의 일자리나 그 중소기업 이민자 등의, 문제들 그런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다.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죠. 특히나 지역구가 지방이시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는 또 더 예민하게 보실 것 같은데.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번 지난 주말에 제가 완도데이, 완도를 갔어요. 완도를 갔는데 금일면은 이분 전부 되게 다시마를 많이 하는데 다시마철 4, 5, 6월에는 그 인구가 3천만 밖에 안 되는데 외국 노동자가 3,000명이 와 있대요. 3,000명이. 네네. 그렇게 외국 노동자들을 과감하게 수입하게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거예요. 네, 외국인 대통령 돼가지고 그것도 못하면 아무것도 다 잘못하게? 그 외에는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원장님 댓글에는 압수수색 잘한다라고 댓글이 있는데요. 그것은 한동훈이 잘하고. 대통령이 직접 시킨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몰라요. 건가요? 그거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그 은밀한 대화는 귀신도 모르니까. 언젠가 또 뭐라고 했는지 모르잖아요. 보통의 정치인의 언어로 이해해 보시면 저 정도 이야기를 한 거면 무슨 이야기를 한 건가요? 뻔하지 뭐. 뭐예요? 이 사람아. 김건희 특검은 절대 안 돼. 알았어? 그리고 공천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것은 잔소리하지 말고 들어. 알았어? 그러고 끝났을 거예요. 내가 해봐서 알아요. 역시 이 구단의 어떤 풍모가 나오는 마지막 모먼트라는 생각이 드는데 끝으로 원장님 하나만 더 여쭈면 그 이재명 대표가 이현주 전 의원한테 복당을 권유했다라는 뉴스를 보고 좀 놀라셨다라는 게 있던데. 내가 놀랐다 하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그러세요? 그러면 그 뉴스를 보시고는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글쎄요, 뭐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세게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당내에서도 찬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과 지도부가 잘 결정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홍익표 원내대표는 불출마해서 선당 후사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도 했으니까 두고 봐야죠. 아, 이현주 전 의원한테요. 예. 복당은 하되 출마는 하시지 마라.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네. 지금 저는요 당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무슨 하지만 돌아가는 거 보면 대충 아시잖아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심리는 잘 알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 또 제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 가는데 공천 떨어지면 어떡해. 원장님 지금 지지율 얼마나 나오실지 제가 잘 아는데 그러실 리가요. 또 이번 예. 주에도 목포 MBC에서 여론조사 했으니까 31일 날 보도하면은 많이 좋아야 될 건데 답답해요. 네, 이번 주 뭐 면접도 있지 않으세요? 원장님도 면접 보시나요? 면접 봐야죠. 지금 면접 보니까 이번 금요일 날 못 내려가죠. 뭐 주로 뭘 물어보나요? 후보자들한테. 모르겠어요. 처음 면접 보세요? 아니 몇 번 봐봤는데 네. 다 잊어먹었지 뭐. 그런 때는 내가 공천 걱정 안 했으니까 가서 나는 당과 국가를 위해서 의정활동 잘하겠습니다. 또 내가 잘했으니까 선배님 하고 나가라겠지만 이번에는 제가 지금 을중에 병 정도 되는 거 아니야? 원장님이요? 예,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면접을 준비하고 계신다. 누구나 겸손한 마음으로 면접관들한테 대하는 것이 좋죠. 네네. 면접 팁 하나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원장님 끝으로 좀 알려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면접 준비하는데 꾸미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런 점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내가 공천됐으면 좋겠다. 그 장점을 좀 부각하는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말했으면 완도풀 하실 건가요? 지역 어떻게 살아가냐. 완도풀 해야죠. 준비되어 있으시네요. 해남 동백꽃. 이건 말이죠. 깜짝 놀랐어요. 지난 토요일 정병국 전 문화체육부 장관. 장관. 지금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인데 네. 이분이 해남 화산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오셨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주민자치위원회 김병승 위원장과 박정부 군의원 부인 이경림 여사가 90살 된 할머니도 합창단 단원이에요. 이분들을 참 연습시켜서 공연을 하는데 기가 막히죠. 깜짝 놀랐다고요. 그리고 이런 꽃도 만들고 미술품 해서 하는데 그러한 우리 고유 문화를 더 감동적인 것은 그 노인들 95살 먹은 노인들이 불렀던 노래, 옛날 음악 이런 것을 녹음해가지고 화산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카이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병국 위원장이 거기까지 와서 감동을 해서 바로 이런 문화를 지역 문화가 진작되도록 지원한다 하더라니까요. 여야의 협치가 이루어진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정병국 위원장 같은 분이 많아야죠. 네, 원장님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완도풀로 끝내볼까요, 저희? 그래요. 완더풀. 네, 저희 PD들이 너무 반응이 좋아서 똑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이 정치 현안들을 쏙쏙 좀 들여다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동훈은 나갑니다. 네, 오늘의 예언으로 끝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은지의 뉴스인 1월 29일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광고 하나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시민들은 검찰을 검찰 출신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104개에 달하는 조사 결과를 부록에 담은 이북 검찰공화국 시대 100가지 질문 대국민 검찰 여론조사를 시사인이 펴냈습니다.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리디 등에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박성태, 장성철의 여의도 박장대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